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13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기대만 못했죠.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승부경주 딸랑 한 경주씩만 적중을 하면서 지고 말았습니다. 자, 금주에 지난주 것까지 따따블로 만회를 해야 되겠기에 주중 내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경마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강호마림이 이기는 날이 많았던 만큼 금주에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주 8개, 부산 8개 경주가 펼쳐지죠. 지난주는 제주도 날씨가 좀 험했고, 주로도 서울과 부산 모두 주로도 좀, 혼란스럽고 그랬죠. 금주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마도 정상적인 결과, 배당이 터지더라도 터질 이유가 있는 경주가 터지고 그런 정상적인 결과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결과만 나와주면은 아무리 고배당이 터지고 해도 강호마림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인데요. 일단은 인기마들이 유력한 경주입니다. 우선 리브킹이 인기 1등인데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6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선행으로 선입으로 선전하고 2차 입사를 했죠. 이번에 게이트도 2번이고요.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직전에 불량주로 빠른 주로에서 뛰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좀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마 황금 라인이 나오는데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중위권에서 시종 4열 외곽, 3열도 아니고 시종 4열 외곽으로 상당히 불리한 전개. 그런 전개라고도 끈기와 탄력이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아쉽게 코차 먹차로 4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10주 만에 출전하는 출조 경기에 있는 가운데 1번을 받고 나와가지고 보다 나은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황금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마 리브킹보다 1번마 황금 라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여기에 10마 5번마 헤이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주행검사가 또 좋아요. 3열 외곽 경합선입으로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헤이호가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빈체로가 박성광 타서 제법 인기 4위권이 예상이 되는데 주행검사는 미흡했습니다. 다만 주행검사가 빈체로가 뛰었던 주행검사가 제주경마장 그야말로 눈보라가 펑펑 바람도 강하게 불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 눈보라가 펑펑 치는 날 주행검사를 뛰면서 무거운 줄에서 뛰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빈체로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살필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요. 또 한 마리 종합집 백판인데요. 늑대왕이란 마필인데 주행검사 기록이 느려서 종합집 백판이죠. 그런데 주행검사를 중위권에서 4, 5열 외곽을 크게 돌고 추입하는 걸음이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때문에 살필 필요가 있는 마필이 10번마 늑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병으로 빈체로라든가 고배당으로 늑대왕 등의 가능성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저는 1번마 황금 라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죠. 아직 신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강축으로 3번마 라이트닝 포스, 서승원의 라이트닝 포스가 강축으로 잡혀 있는데 능력으로 축으로 밀어줍니다. 3번마 라이트닝 포스 능력축으로 밀어줍니다. 이유는 이마필이 직전에 데뷔전이었는데요. 박재희가 타고 착지불량으로 발주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착지불량으로 주춤 발주하고 그리고도 스피드로 경합선에 올라가서 선전했으나 아쉽게 코차로 석패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도 무거운 주로 해서 선전 3착을 하면서 고차로 3착을 하면서 1분 16초 8을 뛰었는데, 자, 이번에는 정상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죠. 착지 불량으로 주춤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수까지 서승훈이가 탔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직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3번마 라이트닝 포스는 이번 경주 축으로 밀어주는 마표입니다. 자, 문제는 후창인데, 후창으로 1번마 금빛투데이가 인기가 좋아요. 직전 경주 시에 라이트닝 보스가 뛰면서 중위권에서 시종 내측 주행하고 끈기를 보이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인기가 좋은 이유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기록이 1분 17초고였죠. 그 다음에 2번마 오아시스 기적도 인기가 좋은데 역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장기 휴양마예요. 장기 휴양마. 그리고 전전 경주 주로가 빠른 주로, 불량 주로, 빠른 주로에서 1분 15초 이에 3착을 했던 실력 때문에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 경주 주로 빠르기 7에서는 1분 18초 3을 뛰면서 부진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장기 휴양이라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는 중위권으로 전개를 하고 재측도 좀 되면서 양호하게 통과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인기가 좋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이번 경주는 3번을 강추로 밀어주면 안쪽에 인기 좋은 두 마리는 저는 별로 봐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인기마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곽의 오버레인보우가 다음 인기만데, 직전 경주 1300에서 1분 24초 8을 뛰면서 선입 후에 좀 끌리기도 했지만은 끈기를 보이면서 5착을 했었는데, 그래봤자 1분 17초 중반 정도, 1분 17초 중반 정도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전전 경주도 1분 17초 4였죠. 그 다음에 두바이 캔디가 인기가 좀 덜한데 직전 경주 1분 24초 7로 7착 경합하고 중간 선입 후에 1300m 거리 지구력 부족으로 1분 24초 7로 7착을 했는데 라스트 200m 끝걸음을 감안하고 1200 통과 기록은 1분 16초 7. 그죠? 그러면은 오버레인보는 17초 중반이니까 훨 낫죠. 두바이 캔디가. 그래서 두바이 캔디가 이런 말들보다는 100번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So Powerful. 더 인기가 없는데 So Powerful은 휴양마입니다. 휴양을 나오는데 세 번의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휴양하고 재검받고 연습쟁을 하고 나오는데 재검 때는 무난하게 양호하게 통과하는 모습이었는데 연습주행 시에 다실바가 기승을 했어요. 연습주행에 다실바가 타고 10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4열 외곽을 크게 돌고 시종 잡고 오면서 모래도 잘 맞고 뚫고 추입이 양호한 걸음으로 올라오면서 1분 03초 0으로 연습주행을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로는 3월 5일 5주로 이긴 했지만은 1분 03초 0에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So Powerful이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는 마표입니다. 자, 여기에 보다 고배당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또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12번 마 리스펙팅 거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 시에는 선행으로 통과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 다음 데뷔전 때는 순발력에서 밀려가지고 중위권 전개하다가 부족했고 세 번째 경주도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중후 전개하고 하면서 부족하긴 했지만은 두바이 캔디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는 3번 게이트였는데요. 모주너가 탔었는데 직전 경주 2월 8일 날 주로 빠르기 8 상황에서 모주너가 탔었는데 3번 게이트였는데 발주 순간 착지 불량으로 낙마할 뻔하면서 완전 늑발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후미에서 뚫고 추입으로 올라왔는데 추입 끈기가 충분히 양호했고요. 착수는 6착이었습니다만 3위권 마필 밸류 플레이에게 목차 반마신차 아주 근소한 차로 6착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직전 경주 시에 착지 불량만 안 했더라면 충분히 3착 안에 입상을 했을 마필이 바로 리스펙팅 걸입니다. 그죠?
자, 이번엔 12번 최외곽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요. 직전에 그러고도 뛰었던 기록이 1분, 착지불량하고도 뛰었던 기록이 1분 17초 6입니다. 그죠? 주로는 8. 아까 오버레인보우 17초 중반이라고 그랬죠. 얘는 착지불량으로 꼬꾸라질 뻔하고 낙마할 뻔하고 꼴찌에서 뚫고 추입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리스펙팅 거리 12번으로 분리하지만은 단아까가 탔는데 발주 잘 나오면은 본래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마 리스펙팅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3번마 라이팅 포스 강축으로 믿어지는 가운데 아마도 분명히 배당마들 6번 소파 어플, 9번 두바이 캔디, 12번 리스펙팅 건 이런 보다 배당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들 마필 중에 현장을 살피고 주력을 잘 결정을 해서 좋은 배당 적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제주 경마는 상당히 혼전 경주들이 많습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우선 3번마 가온천하가 인기가 강한데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가온천하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경합하고 선행으로 선전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13주 만에 횡하라고 나오는데 직전에 우승했던 기록이 1분 25초 3입니다. 근데 이 기록으로는 절대로 이번 경주에 믿을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인기가 이렇게 강한지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은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는 역시 1번마 볼트여왕이 났습니다. 볼트여왕은 장기위양마입니다. 장기위양마인데 휘양 이전에 1000m를 평균적으로 1분 24초 3, 1분 25초 정도를 뛰었던 마필이고요.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재검 때 걸음이 좋습니다. 선입으로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해서 볼트 여왕이 이번 경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부중도 59를 달고 뛰다가 조금 줄었죠. 자, 그런 가운데 페이양이 지금 박성광이가 타고 있는데 직전의 기록이 1분 23초 7로 불량지로 했지만은 근소한 차로 육착을 했고 이전에도 1월 달에도 1분 23초대를 뛴 바가 있고요. 그 이전 9월 13일 경기에서는 1분 22초 7로 우승도 했던 마필. 한마디로 최근에 조금 못 뛰었었는데 직전에 그래도 나름 끈기를 보이면서 잘 뛰었고 이번에는 박성광까지 기승을 해가지고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곽의 승전가 인기가 조금 덜한데 직전에 1110m에서 3열 외곽 경합선 입돌고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했는데요. 이 승전가도 직전에 복귀상 선전 가능할 수가 있고 세련미도 전전 경주 1분 23초 6으로 우승한 마필 도전 가능마, 강력신화도 직전에 1분 23초로 4착을 한 마필, 일격은 가능한 마필. 자, 여기에 종합집배판이지만 근락아게가 최근에 두 경주 1분 23초대를 뛰고 있는 마필이죠. 일격 가능성이 있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필들이 모조리 지금 최근에 보여진 기록이 1분 23초대를 뛰고 있는 마필들인데 얘는 가온천하는 1분 25초 3으로 직전에 우승한 게 다인데 말이 좀 안 되죠. 아무리 경마 기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6전에 인기가 좋은 이유는 6전 동안 4번 입상했다고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하지만은 기록에서 현저하게 뒤지는데 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주 이경주는 조심을 하시고요. 일단은 볼트형을 제일 낮게 보기는 않는데 이런 마필들이 모조리 도전마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기복마들의 1600m 경주입니다. 한마디로 들여다보면은 하품 나오는 기대하기 깝깝한 그런 마필들의 경주예요. 그래서 오늘 저배당이 나온다면은 부산 경마에서 가장 저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 2번만 은성질주 서승훈 타고 아마도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시에 이번 경주 상대마 유림 스페셜과 뛰면서 졌어요. 이용락이가 타고 1과 2분의 1 마신을 졌는데 후미에서 4코너를 중후 외곽으로 취입이 양호했지만은 기수가 종반에 이용락이가 빠따를 대고 올라오다가 뭔가 잘 되고 오다가 또 잡을 듯한 걸음이었는데 종반에 또 주춤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3위에 그치면서 유림 스페셜을 못 잡고 3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직전에 좀 이용락이가 좀 다부지게 좀 탔으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서승훈 타고 이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유림 스페셜은 직전 경주시에 선행으로 선전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게이트가 11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이지만은 이번에도 더 선행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선행 가면 또 돌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번 경기도 깜빡이로 11번, 2번 11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5번마 영광의 그린이 직전 경주는 부진했어요. 직전에는 부진했는데 착순만 부진했던 것이 내용은 그렇게 못 뛴 건 아니에요. 홍위에서 4열 외곽을 돌고 취입하는 걸음은 양호했고요. 취입하는 걸음은 양호했고 5위권과 착차가 근소했던 뭉쳐 들어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전 경주시에는 끈기를 보이면서 중위권에서 선전 4착을 했던 마필이고 전전 경주 전력상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이 영광의 그린입니다. 자, 여기에 여수루게스타 역시 복병으로 잡혀 있는데 여수루게스타가 직전 경주 경합 선입 중간 선입 후에 부족했습니다만은 끈기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순발력상 유림 스페셜이 선행 가면은 선입으로 붙을서 끈기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여수루게스타죠. 그래서 1600 거리가 관건이지만은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는 2번마 땡큐 포더 타임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늑발하고 단독 걸치에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전전 경주시에는 남정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1400에서 1분 31초 8을 뛰면서 이번 경주에 통할 만한 기록을 보였던 마필이 땡큐 포더 타임이에요. 그래서 고배당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일단은 2번마 은성질주와 11번마 유림 스페셜의 저배당이 매우 유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도전만은 5번, 10번, 고배당으로 12번 등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선복으로 엮을 수도 있고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상경주입니다. 자, 인기만은 있지만 혼전으로 갈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인기 1위로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마필이 9번마 500선녀입니다. 잠시만요. 자, 500선녀 직전 경주시에 이 500선녀가 우대산 이번 경주 상대방 우대산 그리고 무한도전 우대산과 무한도전과 같이 뛰었던 것인데 한마디로 500선녀가 정말 직전 경주시에 괴력을 발휘를 하면서 대차로 아주 좋은 탄력과 걸음으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1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워낙에 좋은 기록으로 잘 뛰어가지고 핸디캡을 무려 9kg를 대폭 늘려서 60kg를 준 거예요. 제주경마장은 핸디캡 그 기준이 핸디캡퍼 그야말로 맘대로 주는 것 같은데 좀 과하게 부중을 준 거죠. 자, 어쨌든 직전에 그만큼 잘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 보시면은 인기가 8등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기 8위로 팔렸는데 이런 월등하게 좋은 능력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직전이 일회성일 수도 있고 서울이나 부산 경마장 같으면 이렇게 부중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제주경마장은 핸디캡퍼 맘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60km 고부중이 좀 부담이고 과한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워낙 잘 뛰었기 때문에 500선요 봐주고 싶어요. 자, 한편 우대사는 직전에 500선녀가 뛰면서 착차가 무려 한 15마신 반, 15마신 이상 그야말로 대차로 졌던 것이죠. 전전 경주시에는 1분 13초 7을 뛰면서 선전했던 마필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직전에 500선녀에게 대차로 지긴 했지만은 이번 경주 다른 말들과는 겨룰 수가 있어서 인기가 좋은 거죠. 다음으로 명품 체강이 또 인기가 좋은데 직전 경주는 부진했습니다.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부진했는데 그 이전에 1000m에서 보여줬던 능력이면 가능한 마필이라서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것이고 13주 만에 휘황을 하고 나오는 건데 임재강 타고 감량점도 있어서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거죠. 선전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태왁도 최근 경주력이면은 충분히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이고 신천여제 역시 최근 경주력이면은 충분히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번마 명품함성도 전전 경주 9번 게이트에서 선전했고 직전에는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부족했는데 오늘은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명품함성도 이번 경주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이번 경주는 이렇게 잡혀있는 인기마들이 모조리 선전이 가능하고 혼전이고 누가 이길지 예측이 어려워서 결정이 쉽지 않은 경주이고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혼전 경주가 되겠는데 저는 다시 한번 60km 고부중이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입니다만은 500선녀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태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등급 마필들의 1300m 경주인데요. 고배당마의 가능성도 충분한 경기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 건데 인기가 좋은 마필은 그랑트리와 돌핀킥인데 자, 이 마필 두 마리는 최근에 3번을 같이 뛰었어요. 지난 11월 28일 경주시에는 돌핀킥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갔고 그랑트리는 8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중간 선입 후에 끈기와 탄력으로 선전하면서 돌핀킥을 이기고 4차를 했어요. 그렇죠? 당시의 기록들은 두 마리가 1분 23초 1이었고요. 그 다음 경주 돌핀킥은 12번 게이트였고 그 다음에 그랑트리는 3번 게이트였는데 돌핀킥이 12번 게이트에서 이겼죠. 그런데 당시에 그랑트리는 몇 번이었냐? 3번 게이트였습니다. 자, 12월 28일 무슨 날이죠? 내측주로 전멸한 날. 그죠? 그래서 그랑트리가 3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오히려 돌핀킥이 12번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오히려 앞선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측주로가 무거운 탓에 처지면서 부진했던 겁니다. 즉 12월 28일 날 그랑트리가 졌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직전 경주 시에는 돌핀킥이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가서 선전하고 3차를 했던 것이고요. 그랑트리는 12번 게이트에서 주춤발주하기도 하고 12번으로 분리하기도 했고 그래서 중위권 외곽 돌고 그리고는 추격 끈기로 선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핀킥을 이겼던 마필이 그랑트리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그랑트리가 능력으로 돌핀킥보다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랑트리가 3번으로 게이트가 내려왔죠. 돌핀킥이 2번 게이트에서 또 선행을 노리겠지만은 3번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실바까지 기승을 해서 그랑트리가 이번 경주에 돌핀킥을 무조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기대할 마필이 바로 3번마 그랑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핀킥이 선행을 무난하게 나가서 버텨버리면은 깜빡이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깜빡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자, 1번마 서기레일입니다.
서기레이디도 순발력상 충분히 돌핀킥에 못지않은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엔 진경이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요. 직전에 주로 빠르기 차이가 7과 8로 차이가 조금 있지만 직전에도 서기레이디가 기록이 1분 22초 5로 오히려 돌핀킥보다 조금 빨랐죠. 그래서 서기레이디가 충분히 또 돌핀킥을 이길 수 있는 상대마가 되겠죠. 자, 이게 4번 하이비티도 제법 인기가 좋은데, 하이비티는 보이진 전력상 한 0.5초 이상 뒤진다. 하이비티는 돌핀킥이나 서기레이디에 비해서 직전에 1분 16초 2로 사착을 했는데 선행 가서 사착을 했던 것인데 0.5초 이상 뒤진다. 선행력은 있어요. 선행력은 있지만 0.5초 이상 뒤지는 전력으로 믿을 수가 없다. 쉽지 않다. 거리도 늘었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는 외곽에 머스킷걸이 인기가 있는데 머스킷걸은 직전에 돌핀킥 그랑트리가 뛰면서 끈기를 보이긴 했고 늑발하고 후미에서 추입하는 끈기를 보였지만은 1분 23초 5로 차이가 좀 났었죠. 거기다가 이번에도 10번으로 분리해서 일격 가능성이 있겠지만 큰 기대는 어렵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 가능마들이 있습니다. 우선 종합집 백판 6번 마 화이트 스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마필이 직전에 12번 게이트였는데 최상영이가 타고 순발력도 충분한데 12번으로 분리해서 제어하고 점차 후미로 쳐줍니다. 그리고는 외곽 돌고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추입하는데 추입하는 여력과 탄력은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전적 경기도 보면은 1분 23초대를 뛰면서 이번 경기 일격 가능한 그런 모습은 보였던 마필이고 아직 5점밖에 안 뛴 마필이고요. 더 보여줄 여력이 있는 마필이고 기본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고배당 나온 모습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마필이 바로 또 파이트 스타가 되겠습니다. 또 전적이 많은 승리 깃발이 되겠는데요. 승리 깃발도 전적 경주 시에 12번 게이트에서 뚫고 추입이 양호한 걸음으로 1분 23초 3을 뛰었던 마필이고 지난 12월 달에도 돌핀킥과 코차의 승부를 벌였던 마필이 바로 승리 깃발이죠. 그래서 이 승리 깃발의 추입으로 고배당 또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외곽에 11번 마 불빛 역마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승군전이에요. 그런데 직전 데뷔전에서 후미에서 3코너 중후에서 진로가 막혀서 좀 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뚫고 추입을 하는데 추입하는 탄력 걸음이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아주 여유있게 우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승군전이고요. 직전에 기록이 1분 17초 7로 이번 경기 기대하기에는 한참 기록이 좀 느리죠.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제가 좀 세게 보는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직전에 뚫고 진로도 막히고 좀 끌리기도 하고 뚫고 취입하는 걸음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잠재력상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빛 역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 3경주는 3번마 그랑트리를 축으로 가는데 저배당이 온다면은 1번 서기레이디와 2번 돌핀킥, 4번 하이비티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랑트리도 아마 선입권으로 최소한 중간 선입은 붙을 거예요. 그러면은 1번, 2번, 4번이 선두 경합하고 요 중에 살아남는 말이 온다면은 뭐 1번이나 2번이 버티면서 저배당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경합하다가 이들이 다 죽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고배당마 화이트 스타, 승리 깃발, 불빛 역마 이런 마필들이 추입근기로 삼창만 와도 이런 마필이 삼창만 와도 배당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3번마 그랑트리를 능력적으로 밀어주는 가운데 저배당이 오면은 1번이나 2번이 오겠지만은 삼창내 올 수 있는 고배당마에 노림수를 둘 수도 있다. 이런 경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번, 1번을 주력으로 본다면은 3번, 1번 놓고 3복으로 6번, 8번, 11번 또 3번, 2번이 온다면은 마찬가지로 3번, 2번 놓고 6번, 8번, 11번
이런 식으로 선복승 고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부산 3경주 현장을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2번마 행복덩어리가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축으로 팔리죠. 일단은 유력합니다.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중이 58로 늘긴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복승률 100% 기록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경주거리가 1110m로 늘어났지만은 부중도 늘어났지만은 2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고 인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기 혼전인데요. 1대 왕자가 깜빡이로 강하게 팔렸는데 못 믿습니다. 직전 경주 시에도 이번 경주 아리양에도 졌었고요. 믿음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아리양을 믿을 수 있느냐? 아리양은 직전 경주 시에 고배당을 터뜨리고 2차를 했던 것인데 시종 선에 경합을 하고 외곽에서 선전했던 것인데 글쎄요. 이번 경주 연투를 기대하기에는 이전 능력이 워낙 기복마고 믿음은 안 가죠. 자, 한편 울란바토르도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1대 왕자가 뛰면서 무려 7마신 이상을 졌던 마필이고요. 믿음이 안 가죠. 그다음에 1번마 뚜벅이는 직전 경주시에 1번 게이트에서 후미에서 3, 4코너를 외곽을 크게 돌고 치위 좋았는데 아쉽게 석패를 했던 마필. 이번 경주 선전 기대할 수 있어요. 산호섬은 직전 경주 뚜벅이랑 같이 뛰었던 경주 10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후에서 3열 외곽 돌고 끈기를 보였지만은 뚜벅이보다 거의 한 2마신 가까이 졌는데 이번에는 기수가 강수환으로 바뀌었죠. 나은 기수로 바뀌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일격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뚜벅이를 이기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2마리가 더 있는데요. 자, 우선 추적관리마 강호색입니다. 자, 이 강호색에는 직전에 꼴등했어요. 그래서 종합적 완전 백판이죠. 그런데 직전에 강바람이 불고 인기 4위로 팔렸던 마필이 바로 강호색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 경주들에서 양민재가 타고 끈기는 걸음을 보이면서 기회를 노려왔던 마필이고 직전에 3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했고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인기 4위로 팔렸던 것인데 기대만 못했죠. 김준호가 타고 나와가지고 중후에서 내측으로 펜스 추입을 시도하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밀려버리면서 죽어버리면서 꼴등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민재가 타고 있는데요. 양민재 기수가 될 말을 못 얻어타서 그렇지 잘 타는 기수입니다. 양민재가 타고 나왔는데 최근에 양민재가 계속 타봤던 마필이고요. 충분히 이번 경주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게 또 한 마리 9번마 제주보이가 되겠는데요. 직전 경주시에 1번 게이트에 곽서희가 타고 59의 부중이었고 제가 고배당으로 노림수를 두고 노렸던 마필인데 실패했죠. 직전에 실패했는데 직전에 노렸던 이유는 전전 경주시에 9번 게이트로 분리해가지고 상태가 좋았는데 외곽 고전하고 부족했다. 직전에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찬스를 만났다라고 봤던 것인데 기대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비록 기대만 못하게 못 뛰었습니다만은 기록을 보세요. 기록을 보시면은 1분 23초 7입니다. 그죠? 1대 왕자가 직전에 기록이 1분 35초 5입니다. 그죠? 주로는 똑같죠. 2월 27일 같은 날. 그러면 기록을 보시면 거의 11.8초 차이. 12초 차이예요. 12초 차이. 그죠? 12초 차이인데 경주거리 차이가 110m 차이입니다. 그죠? 110m 차이의 이 차이라면은 직전에도 누가 더 잘 뛰었다? 제주보이가 더 잘 뛰었다. 그죠? 직전에 한마디로 직전에 제주보이가 못 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성이 강해가지고 착순이 7위로 밀리고 기대보다는 못했습니다만은 제 기대보다는 못했습니다만은 직전에도 못 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제주보이가 이번에 9번으로 또 게이트가 불리합니다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 일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제주보이입니다. 자, 지난주에 곽석 기수
양민재 기수가 고배당을 많이 냈죠. 요 제주보이 또 항어세계 두 마리가 충분히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입니다. 자, 한마디로 상당히 혼전이죠. 1번만 하늘골드가 인기 1등이고 3번 타이거몬스터 서승훈 다실바가 인기 1등이고 서승훈이가 깜빠이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정혁 이런 기수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한마디로 인기마들 모조리 장담할 수 없다. 과신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우선 하늘골드가 인기 1등인데 글쎄요. 1번으로 게이트는 유리하죠. 직전에 7번 게이트로 불리한 건데 추입이 좋았지만 3위에 그쳤는데 기록도 1분 16초 0이었고요. 전정경주 시에는 유광이가 타고 선전을 했는데 3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29초 6. 직전에는 다실바 타고 주루파리 7에서 추입으로 올라왔지만은 기록이 1분 16초 0. 그러면은 잘해야 요 정도 실력, 1분 29초 6 정도의 실력, 뭐 맥시멈으로 아주 잘한다고 쳐도 1분 29초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페이트 인기가 조금 덜한데 최시대가 타고 있는데요. 직전에 주춤하고 중위에서 외곽 추입으로 선전하고 고배당을 내면서 2차 입상을 했는데 직전의 기록이 1분 29초 3. 오히려 하늘골드보다 좋죠. 다만 페이트는 뭐다? 이전에 기복이 좀 심했던 기복이 좀 심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서승훈의 타이거 몬스터. 직전에 부진했어요. 2여씩 타고 경합선입부에 부진했습니다. 직전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전정경주 시에는 2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주로 빠르게 8에서 2차 입상을 했었고 당시에 1분 22초 9니까 그러면은 1분 29초 9에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가 8이었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경주 서승훈 기성하고 좀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4번 말 레이스 마린. 레이스 마린은 전전 경주 1분 29초 4, 충분히 이번 경주 통할 만한 걸음을 보였죠. 그리고 직전에는 1600m에서 9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입으로 끈기를 보이면서 입상을 했는데 전 경주시의 1400 통과 기록은 1분 29초 8.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수가 남정혁이가 타면서 부중이 1.5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분 29초 중반 이하까지 전전 경주 1분 29초 4를 뛰었으니까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레이스 마린이 하늘골드나 또 타이거 몬스터 이런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여운이라는 마필 인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 마필은 왜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잘 뛰어봐야 진겸 타고 1분 30초 정도 뛸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쉽지는 않다. 큰 길에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있는데요. 바로 김어수의 12번 마리온 태양입니다. 자, 마리온 태양 보세요. 1월 2일 주로해서 7번 게이트에서 3선입, 외곽 3선입 돌고 선전 입상을 했어요. 당시의 기록 보세요. 1분 29초 1. 이번 경주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기록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주로도 8위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 1월 23일 주로 7에서 8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외곽 돌고 부족한 모습으로 3위에 그쳤는데 전전 경주 기록도 보시면 1분 29초 6입니다. 못 뛴 게 아니죠. 이번 경주 상대들과 대등하게 뛰었던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몇 등입니까 이게? 4등, 8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위권으로 쳐졌고 그래가지고 직전에 못 뛰었다고 이렇게 인기가 형편없는 건데 전 경주시에도 못 뛴 게 아닙니다. 전 경주시에도 1400 통과 기록은 선입 후에 주춤발주 후에 선입으로 붙어서 전기를 했는데 1400 통과 기록은 무려 1분 28초 8이었습니다. 2월 6일 주로 해서.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에 월등하게 가장 나은 기록으로 잘 뛰었던 마필이 바로 아리온 태양이다 이런 말이죠. 자, 직전엔 1600이었고요. 오늘 부중이 57로 4.5가 늘어나서 게이트가 12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인데, 하지만은 전전 경기도 57 날고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전엔 1600에서 부족했지만 이번엔 1400으로 거리 줄이고 나왔고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충분히 선입권 붙을 수 있어요. 안쪽에서 빠른 말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빠른 말이 별로 많지 않은 경주, 그죠? 보시면은 글쎄요, 타이거 몬스터가 직전에 초반 200 타임이 14초 1이었고 하늘골드는 14초 5가 최근의 기록이고요. 페이트는 14초 7, 그죠? 그 다음에 레이스 마린이 직전에 14초 4, 그죠? 그 다음에 닥터 챔프가 전전 경기는 13초 8까지 뛰었기 때문에 선행까지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닥터 챔프는 보여진 기록이 워낙에 좀 뒤지고 승군전이고 1200만 뛰었던 것이고 1400으로 거리가 늘었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정문 펠릭스가 직전에 13초 9 그죠? 그 다음에 홀리니케 14초 2 최근에 그 다음에 여운이 13초 7 전전 경주 13초 7 그겁니다. 그죠? 그건데 그러면은 닥터 챔프하고 아마도 정문 펠릭스는 조금 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닥터 챔프하고 여운하고 두 마리가 앞선을 5번, 9번이 앞선을 주도하고 나가고 서승훈이가 이렇게 최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12번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올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12번으로 분리하니까 중간 선입권으로 붙어서 오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3열 외곽을 돌더라도 능력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2번 아리온 태양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3경주는 12번 아리온 태양의 선전을 기대하고 배당을 노리는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외곽의 9번마 천하평정이 깨끗하게 올머리 강축으로 잡혀 있는데 못 믿습니다. 천하평정이 지난 1월 2일 날 다습주로 해서 54의 부중을 달고 1분 35초로 2착을 했어요. 그죠? 1분 35초. 인기가 좋은 이유는 7전을 뛰면서 3승 2착 3번, 3착 1번. 7전을 뛰면서 6번을 입상을 해서 인기가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 2일 날 1분 35초로 2차 입상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 선정 가능마 중에 한 마리 힐링 대륙이 지난 1월 3일 날 우승했던 1300 기록이 1분 33초 5입니다. 한마디로 힐링 대륙보다 월등하게 못 뛰었던 마필이 바로 천하평정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부중도 더 늘었습니다. 게이트도 9번으로 불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천하평정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힐링 대륙이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 직전에도 추입이 좋은 그러면 선전 우승을 했죠. 때문에 힐링 대륙 기대할 수 있고요. 자, 이게 흥룡시대가 인기가 좋은데 흥룡시대가 직전에 1분 31초 8로 아쉽게 4차를 했는데 직전에 편성이 좀 강했고 직전에 1분 31초 8로 4차를 했던 기록을 놓고 보면은 힐링 대륙보다 1초가 더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흥룡시대가 또 충분히 이번 경주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다음으로 별빛 찬란이 인기가 좋은데 별빛 찬란은 직전 경주 인기 2등으로 팔리고 59의 부중을 달고 부진했는데 이번엔 부중이 더 늘었어요. 59.5 때문에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상 이번 경주 믿음이 안 간다. 물음표 별빛 찬란 그죠?
그다음에 황해왕은 인기가 조금 덜합니다만은 일격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1번마 철선녀는 직전에도 부족했고 큰 길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마필. 직전에 거의 제가 승부경주 고배당으로 놓고 때렸는데 그야말로 목차머리 차로 간발의 차로 아쉽게 3위에 그쳐가지고 아쉬움이 대단히 컸던 마필. 바로 5번마 설양입니다. 직전 경주 시에 정말 아쉬움이 컸죠. 외곽에서 중후 외곽 돌고 취입이 좋았지만은 그야말로 목차머리차로 간발의 차로 3차를 해서 너무 아쉬움이 컸는데 직전에 그러면서 1분 23초 6을 뛰었어요. 그런데 직전 주로에서 그렇게 뛰었는데 그 실력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도 충분히 늘어난 1110m에서 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경주도 능력으로 충분히 추입으로 통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자, 부중 보세요. 직전에 59.5의 고부중을 달고도 그렇게 뛰었는데 이번에 최저 부중 51입니다. 승군전이라고 51입니다. 충분히 이번 경기에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설양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5번마 설양의 선전을 기대하고 고배당으로 내려볼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5등급 마필들의 16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강축마가 또 있죠. 서승훈의 12번 러시와일드가 강추로 잡혀있고, 다음으로 모멘텀이 깜빡이가 예상이 되고, 다음으로 금화펜서 순으로 인기를 모을 경주인데, 자, 일단 러시와일드 문제가 뭐죠? 1600m 거리 첫 도전. 직전 경주 시에 러시와일드가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주춤 발주하고도 스피드로 선행을 뺏어나가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서승훈까지 기승을 하고 이번 경주도 능력 발휘를 기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이번 경주 역시 기대를 할 수 있고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러시와일드죠. 그러나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시의 끝걸음이 14초 2로 조금 무뎌지는 걸음도 있었고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는 있다. 한마디로 강추로 팔리지만은 변수가 있어서 과시할 수는 없다.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모멘텀은 뭐죠? 게이트 2점으로 충분히 순발력으로 선입으로 끈기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긴 합니다. 선행 선입으로. 그러나 이 모멘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D가 좀 짧은 지구력이 조금 불안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주거리가 1600m이기 때문에 선행도 이번에 쉽지 않다.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하지만은 선행도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1600으로 늘어난 거리 모멘텀은 저는 못 믿겠다. 짧은 마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화펜서는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직전에 선입에서 중위권으로 벌어지면서 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직전에는 이성재가 타고 휘황하고 나와서 부진했다면은 이번에는 진겸이가 타고 있는데요. 이전에 휘황 이전의 능력으로는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진겸 타고. 그런데 진겸 기수가 요 러시와일드를 직전 데뷔전에서 잘 타고 우승을 시켰던 기수고요. 또 옆에 있는 원웨이로드도 직전에 진겸이가 타고 입상을 시켰죠. 그런데 이런 직전에 자기가 잘 탔던 특히 러시와일드를 안 타고 금화펜스를 타고 있는데 진경 기수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같이 출전한 인기마 중에 자신이 잘 타고 선전했던 마필들이 인기를 모았던 경주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던 마필을 진겸이가 타고 나와가지고 그 말로 모조리 잡고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화펜서 휘황하고 직전에 부족했지만은 정상 주기를 맞아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금화펜서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모멘텀은 지우고요. 금화펜서와 러시와일드는 봐줘야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중고배당으로 노리고 승부할 수 있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남정혁의 2번마 언리미티드 런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시에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중간 선입으로 5열 외곽을 크게 돕니다. 그러고도 끈기를 보였는데 요 모멘텀
그러고도 그 불리한 전기라고도 모멘텀과 불과 1과 4분의 3 마신밖에 안 졌던 마필이 바로 언리미티드 런입니다. 자, 이번엔 남정혁 기승하면서 감량이점이 있죠.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졌죠. 전정경주시에 박제이 타고 선전 3차를 했는데 전정경주 무거운 줄에서 3차를 했던 능력이면 충분히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고 게이트도 이번이고 감량이점도 있고 충분히 언리미티드 런이 인기마 모멘텀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이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게 또 한 마리 있는데요. 6번 마 닥터 캐리입니다. 감량이점이 있죠. 자, 닥터 캐리는 직전 경주시에 12번 게이트에 분리해 있는데 12번 게이트에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쏘고 나가서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직전에 1분 22초 3 여유있게 우승을 했어요. 자, 러시와일드가 직전에 선행 가서 우승한 기록이 1분 22초 6이죠. 러시와일드는 라스트 200타임이 14초 2였습니다. 이 닥터 캐리는 직전에 라스트 타임이 13초 7이었습니다.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하면서 훨씬 더 여유가 많았던 마필이 바로 닥터 캐리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12번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로 선행을 쏘고 나갔던 것인데요. 전정경주시의 그랑크리, 이번 경주 그랑크리가 뛰면서 전정경주시에 이마신을 졌어요. 그런데 전정경주시에 왜 졌냐? 고개를 주춤발주하면서 스피드 발주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피드로 따라붙다가 선입으로 따라붙다가 막혀가지고 끌립니다. 그러면서 시종 펜스 주행하고 끈기를 보였지만은 그랑크리에게 이마신을 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시에는 12번 게이트에서 발주 잘 나와서 선행을 쏘자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이면서 잘 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이 한마디로 실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이효식이가 탔는데 이효식 기수가 지난주에도 워낙에 좀 말을 못해가지고 좀 불안합니다만은 자, 한마디로 직전에 자신이 타고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 경주 승군전인데 의지만 있다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 선행을 발주만 잘 나와서 선행 쏘면은 충분히 요 러시와일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닥터 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팔리는 마필 중에는 8번과 12번을 보지만은 복병마 중고배당으로 언리미티드 런 6번마 닥터 캐리 이 두 마리가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네 마리 중에 현장 상태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해서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의 명품 하늘이 강하게 인기 1등이고 다음으로 백록챔프, 녹색왕자 등 외곽의 3마리가 인기가 좋죠. 자, 그런데 한마디로 이 외곽의 3마리 모조리 저는 못 믿겠습니다. 자, 우선 명품 하늘인데요. 직전 경주 선전 우승하고 인기 1위로 강하게 잡혀 있는데 기록이 좋지도 못해요. 직전에 1분 35초 3이었는데 오히려 녹색왕자가 직전에 1분 34초로 기록도 오히려 녹색왕자가 더 좋습니다. 자, 명품 하늘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뭐다? 8전에 7번 입상했다고. 그죠? 8전에 7번 입상했다고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직전의 기록으로도 뒤지고 거기다가 부중까지 고부중으로 늘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록챔프. 직전 경주 1분 36초 3으로 4차를 했는데 59.5를 달고 59를 달고 4차를 했는데 이번에도 59의 부중이고요. 직전에 58.5였죠. 자, 직전 실력으로 이번 경주 역시 믿을 수 없는 마필입니다. 녹색왕자도 부중이 대폭 늘었죠. 58로 대폭 늘어서 이게 문제입니다만 그래도 요 팔리는 인기마 중에는 저는 녹색왕자가 좀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배당 복병마는 6번마 무적퀸입니다. 직전 경주 아크에 이어서 10번 게이트로 분리한 가운데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날라왔는데 아크에 이어서 아쉽게 간발의 차로 3착을 했던 마필 바로 무적퀸입니다. 그죠? 직전에 그러면서 3착을 했던 기록이 1분 31초 8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명품 하늘 1분 35초 3. 주로 빠르게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기록이 뭐 말도 안 되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무적킹이 이번 경주 부중도 1.5밖에 안 늘었고 직전에 아쉬움 속에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무적킹입니다. 자, 여기에 1번마 1품거리 당구장 하나 잡히고 하나도 인기가 없는데요. 휘영하고 주행검사를 여러 번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직전 마지막 주행검사 시에 11번 게이트에서 9번 게이트에서 7번마에게 밀려가지고 상당히 심한 방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후미로 쳐져가지고 4코너로 5열 외곽을 크게 돌고 추입을 하는데 추입하는 탄력걸음이 충분히 양호한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휘영을 하고 나옵니다만은 충분히 휘영 이전에 1110m도 뛰어봤고요. 재검 때 충분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 1번 게이트를 받았고 감량이점 거의 최저 부중이고 조교사 이준호 조교사가 그야말로 직접 조교량을 늘리고 강강조교로 칼을 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고출력과 함께 두 마리가 동반 출전인데 요 일품거리 주력 승부마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금대 좋았고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일품거리입니다. 여기에 3번마 날려오라. 직전 경주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지만 현장에서 제가 상태 좋아가지고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아쉽게 외곽 선입을 돌고 경합 선입을 돌고 끈기를 보였지만 아쉽게 3차를 했죠. 그래서 직전에 아쉬운 3착이 너무 아쉬웠던 마필이 또 3번마 날려오라인데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에 상태가 좋아서 선전했는데 10번에서 분리해서 선전했는데 아쉬움 속에 직전의 아쉬움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전 실력이면 이번 경주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여차하면 외곽의 인기만 모조리 다 빠지고 1번 일품걸, 3번 날려오라, 6번 무적힌 이런 마필들이 같이 오면서 충분히 구배당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좀 잘 아는 마필들이고 상태 보면 또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자, 1800 혼합 4등급 1800 경주가 되겠는데요. 1번마 에런다이트가 인기 1등.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5번, 10번, 11번까지. 몇 마리입니까? 7마리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적중만 하면은 배당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승부로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신촌독수입니다. 현장에서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겠죠. 자, 신촌독수리 12전을 뛰면서 3착만 3번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 경주까지는 조금 조건이 좋아야지 유리한 전개라고 3착을 하고 발전이 조금 기대만 못하게 제가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 마필인데 발전이 좀 기대만 못하게 좀 무딘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직전 경주 시에는 김혜선 조교사 마방을 옮겼었고 그런 가운데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죠. 자, 그런데 박재희가 타고 11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발주가 또 좋지가 못했습니다. 주춤 발주하고 발주가 좋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코너를 외곽을 크게 돌면서 외곽으로 경합 선입을 나옵니다. 그리고는 3, 4코너도 시종 3열 외곽으로 경합 선입을 돌고 그러고도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선전했는데 아쉽게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신촌 독수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3번입니다. 직전의 복귀상 이번 경기는 무조건 보다 앞선에서 보다 나은 전개하면서 훨씬 더 나은 능력으로 이번 경기는 우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3번마 신촌 독수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주력인데 일단은 나머지 마필 중에서
보다 배당으로 주력을 기대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어찌됐든 3번마 신천 독수리를 놓고 때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자, 역시나 또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우선 폭풍비가 인기가 좋은데, 폭풍비가 글쎄요, 이번에 게이트도 9번으로 분리하고 믿음이 좀 안 갑니다. 못 믿겠습니다. 저는 못 믿겠다. 의거로 분리하고 능력이 이렇게 세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폭풍비는 저는 물음표. 자, 축으로 낮다라고 보는 마필은 찬스강입니다. 무중이 고부중으로 늘었죠. 그래서 문제인데 요 찬스강은 휴양마입니다. 휴양마인데 한마디로 능력으로 휴양 이전의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재검 시에 1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으로 붙어가지고 잡고 오면서 상당히 좋은 걸음,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마 찬스강이 휴양하고 나서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자, 이게 1번마 세계자랑이 인기가 덜한데 1번 게이트 쪽으로 직전의 선전 여세로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5번마 황해장사도 인기가 덜하지만은 직전에 부족했는데 나은 능력 감량이점으로 나은 능력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또 셋보름도 인기가 제법 좋은데 직전 경주 중후에서 부진했습니다만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고배당으로 볼 마필은 2번마 정우질주가 되겠는데요. 직전에 황해장사에게 조금 졌는데 이번에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감량이 점이 있고요. 순발력으로 앞선에서 버티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마 정우질주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3번마 찬스강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혼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혼전입니다. 외곽의 브리더 미라클이 인기 1등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압도적 넘버원이 인기 2위, 그 다음에 무적이, 오아시스 위키, 대성골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국산 4등급 마필들 1200 단거리 경주인 가운데 그야말로 혼전이고 누구도 장담 못할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고배당 기대마들이 있어가지고 메인 승부까지 고심을 한 경주인데요. 자, 우선 브리더 미라클이 인기 1등인데 직전에 4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끈기로 선전하면서 서승훈이가 타고 선전 우승을 했습니다. 그죠? 직전에 이겼던 마필이 베스트 프라임이 11번 게이트에서 2차를 했었고 압도적 넘버원이 3차를 했던 것인데 브리더 미라클 직전에 선전하면서 우승했던 실력으로 이번 경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건데 남자가 기승하고 감량이 좀 더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다?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다. 전개가 만만하지가 않죠.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강하게 밀고 나올 것이고 전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압도적 넘버는 직전에도 인기마로 팔리고 경합선행을 나섰는데 지구력 부족으로 베스트 프라임에게도 졌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불안하죠. 기수까지 송경민입니다. 송경민이는 취임만은 잘 탑니다. 취임만은 그래도 잘 타는데 선행선임만은 불안하죠. 물론 뭐 지난주에 선전하면서 선행마 쏘고 나가지고 우승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항상 좀 발주가 불안한 기수이기 때문에 취임만은 선행만은 좀 불안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선행 선입으로 뛴다 하더라도 뭔가 좀 믿음이 안 간다. 직전에도 부족했고 불안한 마필이죠. 베스트 프라임은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다실바 타고 선전을 해서 이번 경주도 뭐 도전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또 무적이도 직전에 선전 우승을 했고 직전에 실력이면은 역시 도전이 가능하죠. 직전에 1분 15초 4로 우승을 했고 브레드 미라클이 1분 15초 3으로 우승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량점도 좋고 해서 또 승군자이지만 무적이도 도전 가능하죠.
오아시스 위키는 직전 경주 진겸이가 타고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하고 우승을 했는데 기록이 1분 15초 6으로 조금 뒤지죠. 그리고 승분전이고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고 다실바가 탔지만 뭐 일격 가능성 정도. 대성골드는 직전에 1분 15초 3으로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진겸이가 타고 감량점까지 좋기 때문에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도 한데 문제는 뭐다? 12원치의 외곽으로 불리하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됩니까? 자, 우선 1번마 닥터 루이스입니다. 자, 이 닥터 루이스가 인기가 없는데 전경주 12월 26일 날 1600경주에 나와가지고 부진했습니다.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두 경합하다가 다나카가 타고 외곽 선두 경합하다가 부족했죠. 그러나 당시에는 1600m 경주에서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경주는 또 박재희가 타고 1400에 출전했는데 12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또 탐색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직전에 다시 또 10번 게이트에서 다나카가 타고 나왔는데 직전 경주는 중간 선입 10번으로 분리해서 중간 선입 중위권에서 외곽 돌고 뚫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4착을 했고요. 주로가 빨랐죠. 주로 빠르기가 2. 아주 빠른 주로이긴 했습니다만 1분 26초 7로 선전하면서 4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닥터 루이스가 이전에 11월 21일 날 1400에서 무거운 주로에서 1분 28초 7로 선입 중간 선입으로 12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우승도 했던 마필이고 그 전에도 1400 경기에서 10월 달에 1분 27초로 4차 그 이전 경기도 다나카 타고 1400에서 1분 28초로 3착을 했던 한마디로 이번 경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었던 마필이 바로 닥터 루이스입니다. 자, 직전 경주 시에 비록 4위에 그쳤지만은 10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회복세를 보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번 게이트까지 바꿔 나오고 다나카가 다시 탄 닥터 루이스가 1번 게이트쯤으로 충분히 이번 경주에 선전을 기대하고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2번마 브라운 루키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마필은 추입성으로 볼 수가 있죠. 중위권에서 중간 선입에서 끈기를 보이기도 하고 뭐 최은경 타고 선행으로도 우승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보시면은 10월 11일 경주 시에 최은경 타고 1300에서 선행으로 1분 20초 7 아주 좋은 기록으로 우승도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는 11월 16일 날 1번 게이트에서 전결했지만은 내측 주행하고 부족했는데 1400이었고 1200 통과는 1분 14초 3에 뛰었던 마필이 바로 브라운 루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김동영 기수가 타고 입상을 했는데 닉스고원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우승했던 1400 경주에서 중위권에서 따라가서 탄력으로 종반 끝걸음으로는 닉스고원을 잡을 뻔했던 마필이 바로 이 브라운 루키입니다. 그죠? 당시에 1200 통과 기록은 무거운 주로에서 1분 14초 7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브리도 미라클 직전 기록 뭐라 그랬죠? 1분 15초 3. 그죠? 그리고 전전 경주 다시 또 브라운 루키 김동영 타고 1400에서 부족했지만은 기록이 1분 15초 1이었고요. 직전에 부진했어요. 그죠? 직전에 다실바가 타고 3번 게이트였는데 중위권 내측에서 직전에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부진이 문제이긴 한데 직전에 부진은 뭐다? 부중이 57 날고 못 뛰었다. 라고 본다면은 이번엔 다시 김동영 타고 나와가지고 감내점이 4km, 감내점이 좋죠. 자, 거기다가 게이트도 2번입니다. 민장기 조교사 2마리 동반 출전이죠. 자, 2번 게이트에서 발주 잘 나오면은 충분히 중간 정도 혹은 중간 선입까지로 중간 정도 전개하고 탄력으로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또 2번마 브라운 루키입니다. 자, 이게 3번마 상인볼트. 이 상인볼트 때문에 직전에 제가 메인 승부경주 배당으로 제대로 적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상인볼트 때문에 망쳤죠.
한마디로 당시에 배당으로 이착을 했던 4번 말을 축으로 놓고 예정을 하고 갔다가 이 상인 볼트는 종합제 이렇게 당구장 2개 잡히고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입으로 끈기로 선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고배당 노림수를 두고 갔던 마필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 상인 볼트가 마필 상태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활기도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아무래도 상인 볼트가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 마번을 바꿨죠. 그 바람에 4번, 6번으로 복싱식만 29배 제대로 승부 경주 주력으로 적중할 수 있었던 경주를 상인 볼트로 축마를 바꾸는 바람에 당시에 승부를 망쳤죠. 그런데 직전에 그만큼 제가 바꿀 만큼 상태 활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외곽 경합 선입을 나오고는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직전에 부진했던 원인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전정 경주 시에는 상인 볼트가 전진구가 타고 58의 부중을 달고도 선전하면서 참석을 했고요. 전정 경주 시에 1200 통과 전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상인 볼트입니다. 자, 이번엔 다시 전진구가 타고 57을 달고 나와서 전혀 인기가 없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번 경주 역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상인 볼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많은 마필들이 상당히 어지럽게 인기를 모으는데 인기마 중에는 저는 그래도 브리더 미라클이 좀 낫다. 복병마 중에는 베스트 프라임이 조금 직전 여세로 봐줄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 1번마 닥터 루이스, 2번마 브라운 루키, 그리고 3순위로 상인 볼트까지 보고 있는 경주고요. 현장 상태를 워낙에 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해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마 한백제왕이 3연승을 직전 경주 복주시하고 나와서 우승을 했는데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죠. 자, 이번에 부중이 3.5가 늘었지만 크게 부담이 없는 부중이고 1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기 때문에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한편 찬스왕도 텐언더가 인기가 좋은데 텐언더는 좀 불안합니다. 왜? 텐언더는 부중이 59.5 고부중으로 늘었고요. 한영민이가 계속 타던 마필인데 기수가 정명이 되고, 그죠? 그래서 문성호 쪽에서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텐언더는 인기 1위가 예상이 되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자, 반면에 찬스왕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직전에 중위권 3, 4코너 3열 외곽 돌고 끈기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6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 충분히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마필이 찬스왕입니다. 직전에 1300m에서 7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건데 전개가 쉽지 않았음에도 선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달리 추임마죠. 최근에 번번이 추입으로 착순권을 맴돌면서 아쉬움을 남겨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입으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총용도는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8경기는 1번만 한백제왕을 놓고 텐언더 저는 날려보고 싶고요. 6번, 7번, 2번 순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부산 마지막 8경기입니다. 자, 메인 승부 말씀을 안 드렸죠. 자, 이 마지막 부산 8경주가 오늘의 메인 승부입니다. 강력한 인기 1위마 4번마 나이스 버디가 있는데 나이스 버디 믿을 수 있나요? 직전에 외곽으로 2번마의 외곽에서 선두 경합을 벌이고 끈기로 버티면서 2차 입산했어요. 그죠? 끈기로 버티면서 2차 입산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요 나이스 버디에게 코차로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3번마 신천 퍼스트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이스 버디는 이번에 기수가 송경윤으로 바뀐 가운데 부중이 57로 1.5가 더 늘었습니다. 반면에 신천 퍼스트는 직전에 기승했던 이성재가 다시 기승을 하는 가운데 부중이 그대로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나이스 버디는 직전에 5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이지만 신천 퍼스트는 6번 게이트에서 3번 게이트입니다. 직전에 전개를 어떻게 뛰었냐? 나이스 버디가 2번 마의 외곽에서 5번 달고 외곽으로 선두경합 선입을 돌았죠. 그런데 신천 퍼스트는 그 외곽으로 시종 나이스 버디의 외곽으로 돌고 그러고도 끈기로 선전하면서 잡는 줄 알았는데 코차 판정, 사진 판정에서 코차로 선천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직전 경주시에 이 신천 퍼스트가 나이스 버디를 충분히 더 불리한 전기라고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부중까지 더 늘고 기수까지 바뀌고 했는데 나이스 버디는 인기 1등인데 신천 퍼스트는 인기가 이렇게 형편없다?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면 신천 퍼스트가 왜 인기가 없냐? 기복을 보여온 마필이기 때문에. 그죠? 기복을 보여온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건데 직전에 상승 모습으로 나은 능력을 보였던 것이고 최근에도 기복을 보이긴 했지만은 지난 1월 달에도 잘 뛰었었고요. 이번 경주도 직전에 아쉬움 속에 3번 게이트에서 못 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경주 인기 1위마를 이기러 갈 마필이 바로 3번마 신천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으로 3번마 신천 퍼스트 무조건 노려야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말 저 말 중간에 스피드톱, 트윈 레인보우, 그대만의 물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이번 경주 승부마, 축으로 놓고 때리는 승부하는 중고배당을 기대하는 승부마입니다. 자, 중고배당만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데 저는 신천 포스트를 아예 주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중고배당만 놓고 오늘의 메인 승부로 노리고 갑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060-708-9991 들으시면 되겠죠. 승부경주만 들으시면 되겠고 승부경주 한 경주 듣는데 아무리 제가 최대한 짧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야 경주당 한 3,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오늘 승부경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승부는요. 일단 제주 승부는 5경주 6경주입니다. 5경주 6경주. 그리고 부산은 (4경주부터) 마지막 8경주까지 4, 5, 6, 7, 8 줄승부로 가져갑니다. 승부를 줄이려고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4, 5, 6, 7, 8 후반 5개 경주 줄승부로 가져가고요. 마지막 8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현장 예상 그리고 현장 예상 음성 하루 종일 듣는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2263-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지난주 만회를 위해서 최선 집중하고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